액티언입니다. 얼마 전에 신차 발표회 현장에서 차량 보여드렸잖아요. 시승 행사까지 같이 잡혀져 있었는데 제가 신차를 늦게 하는 바람에 시승을 못했었어요. 그래서 뒤늦게나마 이렇게 시승에 합류하게 됐는데, 문제는 그동안에 올라온 시승 콘텐츠를 보니까 비판적인 시승기들이 많더라고요. 이게 부담이 됩니다. 아무래도 다른 매체에서 부정적인 견해들을 많이 보여주다 보면은 저도 모르게 색안경을 끼게 바라보게 되는 것도 있고요. 의외로 타봤는데 괜찮으면 또 괜찮은 대로 문제. 괜찮다고 얘기하면은 야, 너 또 어디서 돈 받아 먹었냐 이런 소리 나올 거 뻔하니까 그냥 하던 대로 느껴지는 그대로 얘기하겠다. 돈 받아 먹고 좀 돈 받아 먹어보는 게 소원입니다. 전혀 그런 거 일절 없으니까요. 한번 제가 느껴보는 이 액티언 과연 어떤 차량인지 지금부터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저는 자동차 콘텐츠로 밥 벌어먹고 살아야 되는 채널 카바의 권혁재필이고요. 그러면 지금부터 함께 출발해 보도록 하시죠. 파워트레인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고 하면은 토레스와 완벽하게 똑같은 조합입니다. 4기통 1.5리터 직분사 터보 엔진 플러스 아이신 6단 자동 변속기의 조합입니다. 요즘의 추세와는 조금 거리가 멀긴 멀죠. 전력의 힘을 전혀 안 빌리는 그냥 생짜배기 터보 엔진이라는 것도 그렇고 6단 자동 변속기라는 것도 그렇고, 어쨌든 내년 상반기쯤에 하이브리드 모델을 출시할 거라고 하니까 그거를 한번 좀 기다려 봐야 될 것 같고, 일단은 이 차량의 수치적인 재원을 말씀드린다고 하면은 최고 출력이 170마력이고요. 최대 토크가 28.6kg 포스미터입니다. 최고 출력이 나오는 회전수는 5000rpm부터 5500rpm까지, 최대 토크가 나오는 영역은 1500rpm부터 4000rpm입니다. 이것까지 토레스랑 완벽하게 동일해요. 그런데 제가 이 토레스를 타본 지가 조금 오래되긴 했어요. EVX 말고 그냥 내연기관 토레스. 그런데 이게 토레스랑은 되게 많이 다른 느낌입니다. 특히 초반 가속력을 엄청나게 강조한 세팅으로 보입니다. 케이지 모빌리티는 현재 상황에서 개발비 같은 것들이 아주 넉넉한 형편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뭐라도 가지치기를 해서 많이 팔아야 되는 상황인데, 토레스를 가지치기를 해서 액티언을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토레스는 승차감 셋업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전반적으로는 컴포트함에 맞춰져 있는 세팅이거든요. 그런데 액티언은 디자인도 그렇고 SUV라는 컨셉 자체도 그렇고 조금 더 스포티해야 되는 성향이잖아요. 똑같은 엔진과 미션을 가지고 뭔가 버무려서 만들긴 만들어야 되는데, 토레스랑은 다른 파워트레인 성향을 보여줘야 돼. 기업이 세팅을 이래저래 만졌는지 모르겠지만은 보세요. 지금 가속 페달에다가 힘준 거 제가 봤을 때 한 10%? 10%나 줬을까? 약간 그 정도 느낌이에요. 지금은 이 액티언에 어느 정도 적응을 했어요. 사실 차량을 받은 건 어제거든요. 처음에 차량을 받았을 때 적응 안 됐던 거 첫 번째가 가속 페달의 민감도였거든요. 제 차도 1.4리터 터보 엔진을 얹은 세단이에요. 준중형 세단. 근데 이 차량은 SUV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가속 페달을 밟았는데 차가 너무 울컥울컥 잘 튀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초반에 가속 페달을 밟을 때 되게 천천히 밟을 정도로 가속 부분에 있어서 되게 예민하게 신경을 썼습니다. 자, 이번엔 좀 세게 밟아볼게요. 주어진 환경 내에서 어쨌든 최대한 다르게 세팅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 방향성 자체는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활 패턴을 봤을 때 대부분 도심 위주의 생활이거든요. 초반 가속력이 좋으면은 지금처럼 신호 대기를 받았다가 풀리는 순간, 정체가 가다 서다 이렇게 반복되는 순간, 이럴 때만큼은 되게 빠르게 치고 나간다는 느낌을 받으니까, 그래서 저는 이 방향성 자체에 있어서는 되게 영리하게 판단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그로 인한 단점들이 몇 가지가 있죠. 이 차량을 받아서 제가 이틀째 주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동안에 한 번도 평균 연비가 두 자릿수를 가리키는 걸 본 적이 없어요. 현재 평균 연비가 리터당 9.5km로 나오는데요. 최고 기록입니다. 초반 가속력에
너무 집중을 하다 보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은 회전수를 많이 갖다 쓴다는 거거든요. 아까 전에 RPM 게이지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눈 깜짝할 사이에 2000rpm 훅훅훅 넘고 그러거든요. 연비에 있어서 약간 손해를 보는 세팅이지 않나라는 생각은 듭니다. 아무래도 초반 단계에서 RPM을 급하게 끌어다 쓰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차량 내로 들어오는 엔진의 소음이 살짝은 있는 편입니다. SUC라는 성향, 그러니까 스포티한 성향에 맞게 가변배기라고 해야 되나? 비슷한 시스템이 들어가 있어서 이것만 눌러도 일단은 차량의 소리가 확연하게 달라지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냥 단순히 온오프가 아니라 1단계, 2단계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거를 작동을 시켜도 여기에 표시가 안 돼. 표시가 안 되니까 정확하게 지금 내가 몇 단계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덜 소리가 나는 단계가 있고 많이 소리가 나는 단계가 있고 아예 끄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NVH를 아주 그렇게까지 적극적으로 고민한 차량 같지는 않아요. 오히려 그것보다는 조금 더 이 차를 어떻게 하면 스포티하게 보일까에 좀 집중한 차량인 것 같거든요. 1.5리터 터보 엔진 치고는 요란한 소리 같기는 한데 거기에다가 플러스로 6단 자동 변속기다 보니까 자유로 타고 있는데 고속 항속대 RPM 역시 높게 쓰는 편이긴 합니다. 시속 100km에 다가와서는 거의 2000rpm 가까이까지 쓰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차량 자체가 워낙에 토레스의 기반의 차량이다 보니까 박시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외부에서 들어오는 풍절음이나 이런 것들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런 것에 묻혀서 엔진 소리가 막 그렇게 자극적으로 들어오진 않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추월 가속하면서 보여드렸지만은 초반 가속에 있어서 신경을 조금 많이 쓴 편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반대로 내가 높은 속도의 영역에서 힘을 내고자 할 때 그때에는 조금 부족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어요. 가속 페달 끝까지 눌러 밟아보겠습니다. 가속 페달 꾹. 세팅의 문제도 있겠지만은 어쨌든 배기량이 깡패란 얘기가 있잖아요. 4기통 1.5리터 터보다 보니까 좀 어쩔 수가 없지 않나 하는 생각도 있어요. 저회전에서 많은 힘을 끌어다 쓰는 데 비해서 고회전에서는 살짝 메가리가 빠지는 느낌이다. 이것도 약간의 단점으로서는 지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 운전 스타일이 막 칼치기를 하고 다녀야 되고 나는 깝깝하게 운전하는 거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 이런 분들한테는 되게 크리티컬한 단점으로 다가올 수가 있는데 평범하게 주행을 해. 그래서 천천히 시속 뭐 80, 90km까지 올리고 가끔 가다가 추월하고 뭐 그 정도야 라고 했을 때는 문제가 되는 영역은 아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마지막으로 미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아이신제 6단 미션이 들어가 있죠. 호주의 비트라 미션 그거에 크게 대인 이유로 아이신 미션을 계속 꾸준하게 갖다 쓰고 있어요. 아무래도 안정적인 미션이다 보니까 그거를 계속 쓰고 있는데 패들 시프트를 눌러보면은 현재 6단입니다 여기에서 시프트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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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 업 토크 컨버터 방식의 자동 변속기잖아요. 그거 치고는 반응이 그렇게 나쁘진 않다는 생각은 듭니다. 가속 페달 제가 지금 30% 정도까지 밟은 것 같은데 보통은 변속이 되면서 조금 더 치고 나가는 거를 원하잖아요. 아예 가속 페달을 조금 더 깊게 눌러 밟아 볼게요. 반 이상 누르니까 그제서야 좀 변속이 되는 느낌을 볼 수가 있네요. 믿을 수 있는 변속기이긴 하지만은 최신에 나오는 다른 변속기들처럼 아주 똑똑하게 알아먹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거기에다가 이 차가 6단 자동 변속기라는 것을 생각해보면 더더욱 그런 부분도 있고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활성화하고 차선 중앙 유지 장치까지 작동을 시켰습니다. 차간 거리는 가장 가깝게 설정을 했고요. 일단은 스티어링 휠에서 한번 손을 떼보고 가보겠습니다. 핸들을 잡으세요 라고 경고 문구가 뜨는데요. 네, 정전식 아닙니다. 토크 감응형으로 되어 있고요. 살짝 굽은 길인데 차선 중앙을 잡는 능력 자체는 크게 문제가 없는 것 같죠? 근데 이 KG 모빌리티 차량을 타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도어가 열렸다.
이런 것에 대한 경고음은 이쁘게 만들어놨는데 사각지대 경보장치라든가 방금 전처럼 스티어링 휠을 잡지 않았을 때 나는 경고등, 특히 에이다스와 관련된 경고등이 투박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긴 있습니다. 이것도 조금 이쁘장하게 바꿔주면 어떨까 하는 거는 아직까지 KG 모빌리티한테는 좀 욕심인가 싶기도 하고요. 전방에 저보다 느린 차량이 한 대가 있는데요. 지금부터 살짝 쿵씩 감속을 해줍니다. 감속. 거의 다가와서는 감속을 조금 강하게 해주는 느낌이 있고요. 그러면 제가 이 상태에서 추월을 하기 위해서 방향지 시등을 켜보겠습니다. 네, 가속이 많이 더딘 느낌이 있어요. 후방에서 오는 차량이 있어가지고 가속 페달을 좀 밟았는데 감속 자체는 급하게 해주는 반면에 가속은 조금 더디게 해주는 느낌이 있어서 이거는 살짝 답답하게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승차감 확인을 위해서 더러운 노면에 와봤습니다. 지금 얼핏만 느껴봐도 토레스와는 상당히 많이 차별점을 두는 승차감이긴 해요. 과속 방지턱, 방지턱. 이 차의 베이스가 되는 토레스, 그리고 토레스의 전기차 버전인 토레스 EVX를 타면서 말씀을 드렸던 게 하나가 있습니다. 하체 성능은 그렇게 크게 기대하시지 마시라. 전반적으로 승차감이 되게 컴포트하게 소프트하게 세팅이 되어 있었고, 그로 인해서 급격한 핸들링을 한다든가 했을 때 불안한 모습을 많이 보였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액티원에 와서는요, 단단하게 잡은 느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앞에 과속 방지턱. 네, 토레스에 비해서는 조금 단단하게 잡았어요. 어느 정도로 잡았냐면은 살짝은 후륜의 서스펜션이 튄다는 느낌이 있을 정도로 잡아놓은 느낌이 있어요. 토레스에 비해서는 저는 좋다고 느껴져요. 반면에 승차감적으로는 토레스에 비해서 불편한 건 있습니다. 그런데 애초에 이런 스타일링의 차량을 구매하시는 분들한테는 저는 이 승차감 세팅이 당연하게도, 너무나 당연하게도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지금 방갈죽되어 있는 도로 달리고 있는데요, 스티어링 휠을 통한 진동 어느 정도 있는데 차체를 통해서 올라오는 진동도 없지는 않습니다. 없지는 않은데 지금 이 차량이 그래도 조금 단단하게 잡았던 부분, 승차감적으로 단단하게 잡았던 부분에 비해서는 잔진동이 올라오는 느낌을 크게 얻을 수는 없어요. 아까 전에 반대 방향으로 오면서 조수석 방향이 더러운 노면을 밟고 있을 때도 주행을 해봤었는데 그때는 잔진동을 운전석에서 느낄 수가 없었거든요. 그것을 보고 승차감 세팅 되게 희한하게 잘했네 라는 생각을 조금 했었던 것도 있거든요. 다시 한번 과속 방지턱. 네, 빡센 과속 방지턱. 그런데 그 부분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처음에 조우했을 때는 단단한데 후륜 쪽 서스펜션이 밟고 나서 넘을 때 있잖아요, 뒷바퀴가 붕 뜨는 정도는 아닌데 살짝 쿵 하고 가볍게 뜨는 듯한 느낌은 있어요. 지나가는 와중에서는 살짝 헐거운 느낌이 있습니다. 여기같이 조금 빡센 데에서는 후륜 쪽 서스펜션이 살짝 쿵 하고 떴다가 쿵 하고 내리 찍는 듯한 느낌은 있습니다. 근데 그 내리 찍는 느낌이 승차감적으로 봤을 때 1열에서는 크게 불편함으로 다가오진 않거든요. 그런데 2열 탑승객 생각을 안 하고 지금처럼 주행을 한다 그러면은 2열 승차감이 그렇게까지 좋게 느껴지진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확실히 토레스에 비해서는 노면의 정보들을 전달하는 게 조금 더 많아요. 조금 더 작은 충격 같은 것들, 뭐 아스팔트가 깨졌다라든가 그런 것에 대한 정보들도 많이 전달을 합니다. 저는 그렇게 나쁜 승차감 같지는 않거든요. 토레스 같은 경우에는 되게 편한 승차감이긴 하죠. 되게 낭창낭창하고 좀 부드럽게 다가오는 승차감 세팅인데 반대로 운전자가 운전하는 입장에서는 조금 부담스러운 느낌의 승차감이긴 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불안한 승차감이었는데 일반적인 주행 영역에서 액티어는 적어도 불안하다는 느낌을 만들어내는 승차감 세팅은 아니에요. 토레스처럼 마냥 무르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투싼처럼 마냥 너무 단단하지도 않은 딱 그 중간쯤에서 어느 정도 타협을 한 승차감이라서 일반적인 주행 영역에서는 크게 나쁘지 않다. 지금 제 뒤에 차량이 없어서 그런데 제가 지금 브레이크 한 번만 조금 밟아 볼게요. 자, 일반적인 상황보다는 브레이크를 조금 세게 밟았음에도 불구하고 피칭을 억제해주는 능력이 상당히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러면은 과연 이 느낌이 지금 돌발적인 상황, 급격한 핸들링에서도 이득이 될 수 있을지 한번 돌려봐야 될 것 같아요. 맛보기로 돌려본다고 하면은 뭐
오호호호호호. 시속 50에서 토레스에 비하면 조금 나은 편이긴 한데, 근데 우리가 일상적으로 주행했을 때 느껴지는 안정감 있잖아요. 그것에 비해서는 역시 하체 세팅은 아직까지는 좀 많이 부족하다. 이 트랙을 한번 주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언더스티어 쪽의 성향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스티어링 휠을 딱 돌렸을 때 명확하게 딱 찍고 돌아 나가준다는 느낌은 아니에요. 노면의 충격이나 과속방지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우했을 때 느껴지는 그 단단함에 비해서 스티어링 휠을 돌렸을 때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롤링이 조금 심한 편이고요. 우리가 핸들링 좋은 차량들 타보면은 돌아 나가주는 쪽의 바퀴가 마치 콤파스를 딱 찍은 것처럼 빡 내려앉은 상태에서 돌아 나가주는 듯한 느낌이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 없어요. 구름을 조금 떠 있는 듯한 느낌? 속도가 어느 정도 오른 상태에서 회피 기동을 해야 된다. 이 상태에서 스티어링 휠을 딱 급하게 트는 것을 인지하자마자 전자 제어가 빡 등장하면서 속도를 쭉 낮춰주는, 그리고 차가 어딘가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게끔 바로 전자 제어가 개입을 해줘요. 바로 전자 제어가 개입을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SUC라는 장르성, 그 다음에 파워트레인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차량이 초반 가속력이 상당히 좋은 편이에요. 그리고 처음에 느껴지는 승차감적인 느낌 자체가 이 차량 그래도 나름 스포티하게 세팅이 되어 있구나 라고 생각할 정도의 세팅이거든요. 그것에 속으면 안 돼요. 그것에 속아서 이 차를 가지고 막 지지고 밟고 돌아다니고 그러다가는 이제 큰일 납니다. 아직까지 안정적인 하체 세팅은 KG 모빌리티한테 기대하기는 조금 아쉬운 영역인 것 같아요. 우선은 그거부터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KG 모빌리티의 차량이 유수의 국산차, 특히 현대차 그룹의 차량들과 비교했을 때 상품성에 있어서 경쟁력이 높냐 하면은 아직까지 그 단계에 미치진 못했어요. 왜냐면은 KG 모빌리티는 회사가 어려웠던 시기가 너무 길었어요. KG 그룹에서 쌍용차를 인수해서 KG 모빌리티로 재탄생하고 잡아가고 있는 과정인데, 아쉬운 점들을 몇 가지를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그리고 오프닝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차량에 대해서 비판적인 어조로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셨죠. 그래서 결론만 놓고 봤을 때 이 차를 구매하는 것은 잘못된 선택이냐라고 물어보시면요, 저는 그 정도 수준까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코너링 테스트나 이런 것도 해봤지만은 사실 그렇게까지 잡아 돌리신 분들 몇 없잖아요. 실질적으로는 많은 분들이 그냥 도심 주행 영역에서 나긋나긋하게 차량 운행하시고 부드럽게 주행하시고 그러는 경우가 훨씬 많단 말이에요. 조금 더 스포티한 느낌을 내기 위해서 일반적인 주행 상황, 특히 도심 주행 상황에서 조금 더 민첩성을 가지고 조금 더 승차감 세팅을 하드하게 만들었다. 그러면서 조금 더 안정성이 있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었다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도심 주행 영역에서 슬슬 타고 다닐 거야 라고 하시는 분한테는 그렇게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나?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이제 연비, 시승이 끝났는데도 저는 두 자릿수 연비를 못 봤거든요. 파워트레인도 아니고 하체 세팅도 아니고 해서 좀 몇 가지 얘기 안 한 부분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인포테인먼트 부분에 있어서 조금 업그레이드를 했어요. 토레스 때와 비교해 보면은 확실히 사용성이 좋아지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부족한 것들이 있어요. 뭐 단적인 예시를 들어서 보통 우리가 블루투스를 통해서 차량의 음악을 듣는다라고 하면은 다음에 시동을 걸었을 때도 블루투스로 연결이 되잖아요. 탈 때마다 계속 라디오가 나와요. 물리적인 버튼이 없기 때문에 직관적으로 조작하는 데 있어서 조금 불편한 거 있고, 그리고 계기판의 UI 이거 너무 BMW 거잖아. 가변배기 버튼 이거 너무 포르쉐 거잖아. KG 모빌리티만의 아이덴티티라고 할 만한 것들이 좀 안 보이고, 여기저기서 갖다 쓴 것들이 많이 보인다. 헤드라이닝에 있는 버튼들이 조명이 안 들어온다든가. 그리고 좀 저는 크리티컬한 문제라고 생각이 됐던 게, 토레스 EVX 오너분들의 이야기가 뭔지 알았어요. 야간 헤드라이트 너무 어두워요. 헤드라이트가 좀 밑에 깔려 있다 보니까 넓게 못 비춰요. 그런 좀 소소한 아쉬움들 몇 가지가 있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좀 상쇄할 수 있는 게, 저는 첫 번째로는 크기,
우리나라 분들은 특히 차량 크기에 있어서 되게 민감하시잖아요. 전장 늘려봤자 휠 베이스는 뭐 투싼하고 뭐 비슷한 정도 아니냐라고 하시는데 이 차량 뒷좌석에 타보시면요, 앞에 레그룸 엄청나게 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휠 베이스가 뭐 저기 코란도랑 같니, 사실 그런 거는 이 차량에 크게 의미가 있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일단 차량의 크기,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디자인. 저는 솔직히 조금 물리는 디자인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이 차량 이틀째 시승하고 있는데 볼 때마다 이뻐요. 세 번째로는 여타 다른 브랜드 차량 같은 경우에는 트림별로 해서 편의 장비들을 되게 많이 세분화 시켜 놓잖아요. 그에 비해서 KG 모빌리티는 트림을 상당히 간소화하고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 옵션들을 좀 많이 넣어줬다는 거, 저는 그것도 액티언만의 장점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러저러한 것들을 고민해 봤을 때 나는 액티언이 괜찮은 것 같아, 저는 나쁘지는 않은 선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액티언을 구매할 거다? 조금만 더 기다렸다가 내년에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 들어가면은 그때 가서 한번 타보시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KG 모빌리티가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을 만든 적이 없는데 뭘 믿고 사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은 결국에는 그 BR이랑 같이 협력해서 만들 거거든요. 전기차 같은 경우에도 BR이랑 협력해서 비교적 수월하게 만들었잖아요. 엔진까지는 괜찮은데 사실 6단 자동 변속기가 좀 많이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하이브리드를 조금 존버해 보시는 건 어떨까, 제 주관적인 생각은 이렇다라는 말씀드리면서 액티언 시승은 여기에서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자동차 콘텐츠로 밥 벌어먹고 살아야 되는 채널 카밥의 권혁재 PD였습니다. 감사합니다.